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3월 23일 개장전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가 바이오 사업에 뛰어든다고 해요. 그래서 기존의 그룹 차원에서 음식료라든지 그리고 유통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을 바탕으로 자금력을 바탕으로 이런 식의 행보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 첫 걸음인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뭔가 그런 성과를 자금력을 바탕으로 내가 성과를 만들어내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있다. 그래서 관련 기사가 또 추가로 나온다면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현대제철, 기아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탄소 배출이 많으면 탄소 배출권을 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는 지금 온실가스 배출 부채를 해서 재무제표에 반영을 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현대자동차 그룹의 그런 두 기업이 굉장히 부채 현황이 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고, 지금 포스코는 작아요. 상대적으로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포스코는 미리 어느 정도 대비를 한 거 아니겠냐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어쨌든 이게 기업들의 입장에서 뭐 환경을 에 영향을 덜 주면서 경영을 하는 그런 거 관점도 중요하고 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뭐 전 세계적으로 탄소에 대한 부분이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보니까 기업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기업들의 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도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 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에 따른 뭐 기술이라든지 뭐 기업들의 행보라든지 그런 거를 다 주목을 해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이렇게 지분을 인수한다고 해요. 그래서 기금운용본부 출범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사모펀드 지분 직접 취득하는 건.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떻게 뭐 행보가 이루어질지, 해외 우량자산 공격 투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 그래서 어쨌든 국민연금이 지금 국내 주식시장에서 계속 주식을 매도하는 것은 국내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별로 좋게 보이지가 않긴 하지만, 어쨌든 국민연금이라는 게 해외에서 이제 행보를 잘 할 필요성이, 아무래도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꽤 큰 규모거든요. 3위였나? 하여튼 굉장히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자산 운용 금액 사이즈가 굉장히 생각보다 덩치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이제 해외로의 그런 투자를 통해서 그런 잘 수확을 해서 해외에서 돈을 벌어와서 이제 국민들의 그런 연금 운영에 있어서 안정적인 흐름을 갖춰주면 좋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이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요거 투자를에 대한 부분이 잘 돼서 연기금 운영이 원활하게 수익률에 많이 도움이 되게 좀 기원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 이거에서 텐센트 영향력 커 우려된다라는 부분이고, 실제로 뭐 저도 우려가 되긴 합니다. 하여튼 근데 어쨌든 생각을 좀 바꿔서 보면, 텐센트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약간 그룹 차원에서 국내 게임 회사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포지션이긴 해요. 이게 뭔 소리냐라고 했을 때, 텐센트가 국내 게임을 갖고 가서 중국에서 소위 대박을 터트리면서 그룹이 굉장히 커진 경향도 상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텐센트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국내 게임 회사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어쨌든 텐센트가 주요 기업으로 들어가 있는 국내 게임 회사들이 상당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또 내용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뭐 너무 해외 기업의 주주로 많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뭐 영향력 커지는 거에 대한 우려는 발생할 수가 있는 거고, 당연히 우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자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게임 제작에 있어서 입김을 작용해서 뭔가 우리 정서랑 다른 게임이 나올 위험도 생각을 해봐야겠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콘텐츠 산업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콘텐츠에 대한 부분은 뭐 제약 바이오에 대한 뭐 우리가 수명 주기가 길어지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콘텐츠에 대한 부분도 우리 수명 주기가 길어지면서 소비에 대한 기간도 길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본격적으로 보급될 경우 그 안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겠고, 뭐 산업 규모 대비해서는 작은 규모의 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돈을 투입한다라는 거고, 우리가 뭐 게임이든 그 다음에 뭐 드라마든 음악이든 콘텐츠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분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아침에 요 기사가 좀 나왔어요. 이런 거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폭스바겐 요즘에 뭐 말이 많죠. 파워데이 도 있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폭스바겐 관련해서 뭐 기사가 하나 있어서 갖고 와봤습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정비에 대한 부분이 오픈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마트
샐러드 강화 이렇게 고객 의견 반영은 매장 선보인다. 그래서 결국에 이 두 가지가 뭐 폭스바겐 차주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롯데마트의 행보다라고도 볼 수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이마트도 그렇고 롯데마트도 그렇고 고객을 어떻게든 끌어들이려고 하는 유통업계의 그런 액션이다라고 큰 틀에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롯데마트 같은 경우 폭스바겐 요거를 설치를 하면서 추후 좀 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추후 폭스바겐의 국내 이게 차량의 증가라든지 그런 뭐 추가적으로 더 보면 폭스바겐 전기차의 국내 돌아다니는 것에 그런 대비를 하는 것도 아니겠느냐. 너무 좀 길게 봤나요? 하여튼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하여튼 15대 정도 정비가 가능하다는데 뭐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로 늘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두 유통업계 마트들이 고객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행보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파월 지금 미 경제 회복 중이지만 지원 노력 계속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의장 실업률이 6.2% 여전히 높은 수준에 이마저도 아예 취업 포기한 사람들의 숫자는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래서 고용에 대해서 실업률을 줄이려고 하고 그리고 또 고용률을 그러니까 고용되는 사람들이 늘려고 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어떻게든 뭐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신경을 쓰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이제 뭐 기준 금리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월이 또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가상자산 금의 대체제가 될 수 있어 달러의 대체제가 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고 약간은 뭐 모순될 수도 있긴 하지만 요 연구는 계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떻게 보면 연준의 입장은 결국 가상화폐를 깎아내려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달러에 대한 가치를 높여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나왔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워낙 가상자산은 시세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화폐로서의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입장을 떠나서라도 이게 달러의 대체제가 되기는 화폐의 대체제가 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메타버스의 시대가 굉장히 활발하게 열릴 경우에는 당연히 뭐 가상에 대한 화폐의 수요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은 이제 결국엔 미리 이런 식의 연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결국에 차지하지 않을까를 저는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하여튼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미증시 보면 기술주 회복의 일제히 상승 나스닥 1.23%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업종적 전체 미증시 업종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쪽에 업종이 반도체 및 반도체 뭐 부품 뭐 장비 그쪽에 흐름이 가장 뛰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증시로 넘어가서 보면 뭐 몇 주째 똑같은 얘기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 지켜줬고 뭐 하여튼 변동성이 굉장히 쪼그라든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이제 다시 22동 평선 위로 좀 올라와 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약간 조금 안 좋은 변동성이 나온다면 여기 살짝 3000포인트 살짝 깨는 흐름도 조금은 생각을 해보자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은 지금 62이동평선 위로 올려놨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뭐 계속 요 얘기 했었죠. 약간 요렇게 가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이 꼬리로 그 역할을 한 거 아니겠느냐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변동이 사이즈가 캔들 자체가 굉장히 작아진 가운데 오늘 어떠한 흐름을 보여줄지 지금 약간 좀 굉장히 힘이 어떻게 보면 약해지고 있다라고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각도가 약간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좀 이렇게 가다 약간 이렇게 꺾여 내려갔다가 뭔가 액션이 나올 가능성도 봐야겠다. 일단 그래도 어제 거래량 여기보다 증가한 건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오늘 개장전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정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